안녕하세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6반 8번에 재학 중인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래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얘기할 기회가 좀 많지가 않아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하루 조금 30분의 시간 동안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중한 하루를 맞기 전까지는 너무 걱정이 컸어요. 지금은 좀 떨리고 그런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안과 걱정이 있었어요. 제 뒤에는요, 미래 사회가 원하는 리더는이라는 글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웹툰 작가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듯이 방구석에서 그림 그리고 저의 꿈을 찾아가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 제가 어떻게 다른 청소년들에게 리더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제 작년에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신 원동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굳이 어딘가에 우두머리나 장이 되지 않아도 제가 좋은 영향을 끼쳐서 다른 친구가 꿈에 대해서 좀 더 이끌어졌다면, 제가 다른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도 리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카톡을 받고 용기를 받아서 이 자리에 조금은 떨림을 멎은 채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의 틀을 깨고 꿈을 찾아가는 법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가정을 하나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조금 환경이 다를 수 있죠. 저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19살이고 취미, 특기, 희망 대학 혹은 경험의 횟수 모두 여러분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의 친구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혹은 야심한 밤에, 아니면 갑자기 무심한 듯 카톡으로 띵동하고 달려왔거나, 혹은 수업 시간에 포스트잇에 작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야? 혹은 무엇을 하고 싶어? 이런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에 이 질문을 여러 친구들에게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요. 그런데 제 친구들의 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애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왼쪽 친구는 나 건물을 세울 거야. 오른쪽 친구는 난 땅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제 친구들을 이어줬죠. 그랬더니 둘이서 나 나중에 돈 많은 백수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장난스러운 답이 이어지는 와중에 다른 친구들은 나는 어떠한 꿈을 가질지 모르겠어? 혹은 지금 굳이 생각해야 할까? 하면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가지고 있어도 막연히 먼 이야기로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답을 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답을 하실 수도 있겠죠. 사람의 수만큼이나 꿈의 종류는 다양하니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친구들에게, 특히 꿈이 없거나 꿈이 있어도 막연히 먼 것으로 생각한 친구들에게 종종 했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소리가 익숙해졌으니 좀 더 깊숙하게 제 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세무사 혹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냐 6학년 때 수학과 영재학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 되게 재밌네 싶어지니까 화학과 교수에 대한 꿈을 키웠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또 달라진 거죠. 국어의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에게 좀 더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재밌어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갑자기 프로그래밍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제가 수행평가를 만점을 받다 보니까 나 재능 있나 싶으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나 연출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벌써 장래의 희망은 10개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지식도 겸비하고 연출도 잘하는 이런 나의 끼리를 살려줄 직업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되게 자존감이 높았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웹툰을, 내가 맨날
웹툰을 보고 그걸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쓰는 것도 좋겠다. 그걸 만드는 웹툰 작가는 얼마나 더 재밌을까 하면서 지금의 꿈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을 정한 계기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진지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꿈을 꿔본 일에 대해서 쟁취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해 여러분 앞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하자면 실수 없이 꿈을 꾸고 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지, 게다가 친절하게 기한까지 정해서 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바로 공모전과 각종 대회였어요. 관심이 있는 분야를 그저 도전으로만 남겨두면 실체가 없어서 꿈이라는 것이 을에 그러하듯 사라지기 마련인데 대회를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꿈이라는 게 좀 더 제게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웹툰 작가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정말 다양한 대회에 참여했어요. 수채화 사생대회도 했었고요.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고 교육도 받아봤고요. 수학 경시대회는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나갔던 적도 있었고 과학상자 만들기 대회에 나가서 로봇도 만들어봤고요. 백일장이나 시창작도 해봤고 심지어는 중국어 노래 부르기 대회까지 나간 거예요. 교내 대회를 넘어서 외부 대회까지 그리고 전국 규모의 대회까지 제가 좋아서 다양한 대회와 공모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웹툰 공모전도 참여했지만요.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잘했을까요? 제가 이런저런 대회나 많은 참가하고 꿈을 가지면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동안 모두 뛰어난 성적을, 대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공만 했을까요? 이거 자랑만 하는 건가? 혹시 그럼 내가 좀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나간 과학대회에서 만든 로봇은 출발선에도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백일장에서는 아예 명단에 장려상도 특별상도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대회에서 아예 제가 없어져 버린 듯한 결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참하다면 처참하게도 몇몇 도전의 결과들이 실패로 돌아왔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도 빠짐없이 힘을 다했었는데도요. 제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실망을 했던 때도 있었지만 계속 실망만 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전환점을 두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게는 좀 더 많은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치밀하게 매달려서 완벽하진 않아도 완성이 된 저만의 도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하나하나의 눈뭉치들이 모여서 웹툰 작가라는 저만의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고 저는 지금의 저에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꿈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경험의 기회를 학교에 한정을 두고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학교와 학생에서 벗어나 넓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험의 색은 매우 다채롭고 깊어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할게요. 혹시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것들 중에 학생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나요? 대회에 참가하고 실력을 쌓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 꿈에 다가가는 일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회에 나가거나 혹은 상을 타기에는 실력이 없어요. 지금은 학생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대회에 참가해서 그때 좋은 결과를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대답들에 대해서 이러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했기 때문에 대회에 나간 게 아니라 학생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며 대회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전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참가했다는 것을요. 저는 늘 저의 꿈을 꿨고 사람들이 저를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계속해서 저만의 꿈을 꿨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이 꿈을 나중에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일 때 꿈을 이뤄도 괜찮다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언제든 도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비단 청소년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당연하게 꿈을 꿀 수 있어요.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가지는 것이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을 쥐고 있는 순간엔 바로 제 옆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즐거워지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은 것 그것은 모두에게나 똑같고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당장 실력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하기엔 부족해. 혹은 학생이니까 무언가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단순히 나 오늘은 좀 하기 그래 이렇게 하는 말들이 오늘을 한계로 만들고 학생이라는 점을 한계로 만들고 결국 나아가 나 자신마저를 한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대다수 청소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방금 했던 말들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 진짜 오늘부터 뭔가를 해낼 거야. 이런 도전들은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같은 좀 일상적인 도전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나 학생이지만 무언가를 해볼 거야.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방금 전과는 조금 그저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자신감이 넘치고 좀 더 멋진 결과가 만들어졌지 않나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나를, 오늘을, 학생을 빛나는 꿈의 시작으로 삼는 것 그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롯하게 자신을 믿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스스로 도전해 나가는 모습 어때요? 조금 전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나요? 대회나 공모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볼까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학생이었던 어른들이 학생이 꿈을 꾸는 것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어. 해보자. 이러한 생각들이 학생 대회나 공모전을 만들었고 저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반대로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눈에 보여요. 학생 공모전, 학생 대회, 학생 지원 사업, 심지어 학생 장학금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저희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앞에 계세요. 그런데 어떨 때 저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도전하고자 할 때, 앞에 서고자 할 때, 그럴 때 저희는 기회를 찾고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들어 잡아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낸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자신을 봐야 세상에 보이고 그렇게 이루어 나간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이제 도전을 많이 했고 꿈의 형태를 잘 갖췄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있어서는 실행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침없이 도전해서 구체적인 할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꿈이 실현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공부에서는 많이 쓰이는 자기주도력, 자기주도 학습에도 반영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대회에 그치지 않고 조금 특별한 일을, 더 높은 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스스로 만족할 수준의 학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학생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나면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잘하는 학생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나 학생에 머물 것이 아니니까 나의 다른 요소들 때문이 아닌 온전히 내 실력만으로만 평가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박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제주 사상문예공모에 참가했었어요. 역사와 제주도에 관한 관심이 컸고 만화는 계속 취미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꾸준히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첫 참가 때부터 쭉 4년 연속의 대상의 영예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 제가 매년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50만 원, 100만 원이란 상금을 어디에 쓸까? 아니면 이번에는 옷을 뭘 살까? 아니면 이번에도 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예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만 했다면 저는 꾸준히 도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가져왔던 생각은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도, 글도, 연출도, 역사에 대한 지식도
제가 꾸준히 노력하니 그만큼 성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계속 그리기만 했으니까 실력이 늘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자연스럽게 보여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과 사전문예 공모 심사위원분들도 저의 성장 속도를 그리고 열정을 짧은 시간 동안의 성과를 즐겁게 봐주셨어요. 저는 늘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걸 잘하겠어요. 게다가 모든 때에 잘할 수는 없잖아요. 흔히 수학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쓰는 것처럼 저는 하나의 결과물을 내면 지금의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피드백하고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인물을 그리고 나니 조금 어색하네? 아니면 내가 이 표정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는 제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날마다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뚜렷하고 가파른 저의 성장 곡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꿈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웹툰을 그리는 학생이 아닌 웹툰 작가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에 비해 그렇게 인프라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린 도구를 직접 매장에서 살 수 없음을 너무 슬퍼했고 제가 좋아하는 공연을 서울까지 올라가서 봐야 된다는 게 너무 통탄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살 때마다 그렇게 붙어대는 2,500원씩 붙어대는 도서창간 추가 금액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제주 웹툰 캠퍼스라는 문화산업 공간이 조성된 것인데요. 거기서 웹툰도 가르쳐주고 기성 작가도 예비 작가도 심지어 학생들까지 많은 지원도 해주고 대회도 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기회다. 이걸 놓치면 나는 바보야. 아니야, 바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실망스러울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행동이 되고 저는 재작년에 제주 웹툰 공모전이라는 전국 일반 공모전을 참여했습니다. 공모전에 제출한 제 생애 두 번째 단편이 된 주에도 공방은 새로 들인 취미인 인테리어에 친구와 함께 다양한 공방에 가서 아기자기한 소품을 보았던 경험을 더해서 그려냈습니다. 언젠가 갔던 함덕 해수욕장의 기억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는 방문한 사람이 육지 사람이든 혹은 여기 제주도민이든 편안한 휴식과 추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려낸 작품이었어요. 일반 공모전인 만큼 나이에 상관없이 기성작가, 신인작가 다양한 분들께서 참여하셨고 저는 그 공모전에서 당당하게 입상해 시상식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면단에 제 이름이 있던 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동시에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런데 만약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작가들과 겨루는 공모전에 나갈 수 없다. 그럼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그 시상식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명의 작가가 나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마음을 아셨는지 시상식에서는 저를 이러한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바로 김나연 작가님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저로 예시를 들면 김나연일 수도 있고요. 나연이일 수도 있고요.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3학년 6반 8번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단순하게 학생 혹은 청소년 이렇게 뭉뚱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작가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줄곧 제가 가져왔던 학생으로서의 꿈이 아닌 저로서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같았어요. 그 후로 제주 웹툰 캠퍼스 사이트에 제 프로필과 함께 사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꿈꿔보는 인물 프로필이 제게도 생겼어요. 물론 포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김나연 뒤에 웹툰을 붙여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작가로서는 꽤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라는 틀을 깨고 일반 공모전에 나가서 조금 더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 도전이 끝난 후로부터는 정말 제가 작가로서 겪은 일일 뿐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싶었고
노력했고 노력에 부응해서 결과가 돌아온 것이죠. 그 뒤에 제 작가 프로필을 보신 분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제주 창작 오페라 해녀의 대본을 웹툰화하고 싶다는 외주 작업 메일이었는데요. 우연하게도 제가 당시에 바다와 파도를, 자연을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이 해녀 오페라 쪽에서 제게 메일이 온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되게 운이 좋다고도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당시 작업했던 창작 오페라 해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들을 키워나가는 상군해녀 미주를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가고자 바다에 더 오래 깊게 머물기 위해서 매단 돌덩이 하나 때문에 바다에 휩쓸려 결국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그 돌덩이 하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삶과 죽음을 교차하면서 이어지는 해녀들의 삶의 이야기, 그것들을 제가 웹툰화하여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사와 음악이 함께하는 오페라의 대본을 작업하는데 또 제 행운이 2번 교차해서 온 건가 봐요. 파도뿐만이 아니라 저는 평소에 되게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어떻게 만화에 녹일 수 있을까? 음악을 만화에 넣는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작업이고 얼마나 새로운 시도일까 생각하면서 혼자 고민하고 또 있던 차에 이 작업이 왔으니까 정말 즐겁게 작업했던 거죠. 좀 더 덧붙이자면 저는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서 제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20만 원, 30만 원 모아서 뮤지컬 단 한 공연만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숙소를 예약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저 혼자 이뤄낸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돌아보니 제가 작업했던 제주에 대한 웹툰이 다음의 일로 이어져 제가 작가임을 돈독히 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껏 해왔던 도전들이 쌓아올린 노력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저의 꿈을 일찍 이루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외주 작업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첫 일을 해냈고 그 이후로도 프로필을 통해서 외주 작업에 대한 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고3이 되어서 작업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발판을 만들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슬프지만요. 제가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고 곧 성인이 될 이 시점에서 기회가, 꿈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학생이라는 한계를 깨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껏 긍정적인 성공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학생이라는 틀을 깨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꿈을 찾아간다는 게 마음이 아픈 일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집안 사정상 저는 예술고등학교나 미대를 준비하지 못했고 그렇게 안정적인 교육을 따라 나를 가르쳐주는 멘토 선생님을 따라 꿈을 찾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자 저의 꿈은 한없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수 없어서 그림에 대한 건 혼자 공부하면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느라 실력이 오히려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살면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고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꿈을 찾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학생의 틀을 깨고자 했던 마음이 저에게는 조금 간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슬럼프까지 겪고 나니까 전 아예 그냥 난 학생이니까 나는 대학에 가야 되니까 지금 웹툰 작가의 꿈은 내버려 두고 그림은 그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던 일을 다 버리고 학업에만 매진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웹툰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구독자가 6,000명이라도 소소하게 모았지만 그래도 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슬럼프를 맞고 학업이라는 좀 큰 과업이 저에게 돌아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채널도 삭제해버리고 그림에 대한 것도 하지 않겠다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놓고 다른 사람이 방해해도 다시 돌아오는 게 꿈 같더라고요. 제가 내놓았던 흔적들이 시간을 두고 제게 돌아왔습니다.
학업에 대해 결심을 하자마자 MBC에서 저에 대한 얘기로 1시간 동안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작업하기도 했고, EBS에서 학생의 틀을 깨고 꿈을 이뤄나가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맞을까? 그 힘든 시기에 제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조금 계신데, 작년에 만났던 2학년 담임 선생님, 저보다 가장 자유로운 사상 도전 정신을 가지고 꿈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원동찬 선생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과장도 아니고 그냥 무심하게 대충 툭툭 내뱉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중의 뜻을 담아서 너 다 잘하고 있어, 혹은 너 대단하다, 아니면 네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도 이런 걸 해냈어, 이러한 말들이 위태로웠던 저를 다시금 일으켜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냥 낙관적으로 꿈만을 쫓아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늘 제 실력에 대해서 꾸준히 성찰했고, 무엇보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지닌 능력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다음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봤어요. 앞서 공모전이나 대회에 참여하는 게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줘서 좋다는 얘기를 했었죠. 대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회를 끝나고 심사평을 받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한 활동을 누군가가 봤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제가 성장할 판단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다른 작품이 감정 표현을 매우 우수하게 했다면 나는 그 감정 표현을 왜 못했을까? 그 친구는 어떠한 식으로 성공했을까?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게 힘을 붙이면 학교 미술 선생님께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길을 뚝심 있게 혹은 안정적으로 나아갔다고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적이 정말 처참하게 떨어졌던 때도 있고 제 결과에 실망했을 때도 있고 슬럼프가 와서 차마 어떠한 이야기를 그리지 못할 것 같던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새길로 틀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며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해보고, 설거지도 못하는 제가 요리에도 관심이 생겨서 만들었다가 오빠가 한 입만 먹고 버린다든지 그러한 자꾸 계속해서 도전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환기해서 늘 새로운 꿈을 꾸는 나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그 과정 속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평범한 학생이 아닌 특색 있고 자기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제주도는 문화 볼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 적어 꿈을 키우기가 힘든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제주도에서는 뮤지컬이나 연극이 자주 열리지 않아서 영화관에서는 상영하지 않는 영화가 있어서 슬펐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게 돼서 저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오면은 꼭 인용하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자주 강연이나 라이브 방송을 찾아보는 작가님이신데,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루스트를 연재하고 계시는 이종범 작가님이 많은 웹툰 작가 지망생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작가님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부정할 수도 없는 정말 참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꽤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인정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이제껏 제가 작업했던 웹툰은 제주와 관련되어 있었죠. 제가 제주에 사는 것 또한 한계가 아니라 제가 가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했고, 그만큼 제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작품에는 자연스럽게 제주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제가 대학에 가도 회사에 가도 모두 작품으로 성화될 것 같아요. 만화에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모든 경험, 도전, 그런 것들이 저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용을 하던 사람이 기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구할 수도 있고,
있고 혹은 가요를 즐겨 듣는 사람이 연예 뉴스 기자가 될 수도 있고 종종 입시 쪽에서 들려오던 융합형인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범 작가님께서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를 졸업하신 뒤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심리학자라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웹툰 작가의 일을 이어나가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제주도 청소년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도전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경험, 성격 혹은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의 쉬움과 어려움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자신의 꿈을 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진 꿈을 향해서 도전해보고 욕심을 내보고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것은 어떤가요?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주도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한계로 만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가지는 것,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제주도를 그리는 웹툰 작가가 된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생각의 틀을 깨는 도전이 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떠한 것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해낼 예정이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던지 그것을 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답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다양한 경험을 시작하게 된 그 처음 계기가 전 정말 너무 궁금해가지고 6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어린 나이실 텐데 6년 전. 네, 그래서 저 그 계기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19살이니까 6년 전이면 13살이고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의 기억을 되살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실패를 먼저 했어요.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은 화학과 교수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엎어버리게 된 게 집안 사정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지망하고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고 또 과학고가 안 되니까 예술고를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집안 반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너무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는 계속해서 실패가 있었어요. 이걸 못하니까 이런 것들도 해봐야지 하면서 그 실패가 제게는 정말 지금도 마음의 상처거든요. 그 13살짜리가 너 과거 이제 못해 하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전 집에 가서 울었거든요. 그때 말을 듣고 정말 슬퍼서 울었는데도 그게 지금의 도전의 발받침이 되었고 제가 좀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그건 정말 좋은 얘기인 것도 같고 아까 제가 강의한 성장 마인드셋일까 대표적인 그쵸. 그리고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도 대표적인 훌륭합니다. 세 번째 책을 쓰게 되면 반드시 그래서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키우셨나요 도대체? 저희 부모님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냥 공부해라 이런 느낌인데 공부할 건데 취미생활을 마음껏 해라 해가지고 제한은 두지 않으셨어요. 인문고등학교에 지망하시길 바랐고 인문계 대학교에 지망하시길 바랬지만 그런 형식적인 학업을 떠나서 제가 나머지 취미생활을 어떤 걸 하든 뭐 딸이 방에서 로봇을 만들다가 다음 날에는 웹툰을 그리고 있다가 다음 날에는 갑자기 요리를 하겠다고 장을 한껏 차고 오셔도 그렇게 뭐 터치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독립심이 있게 19살이지만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좀 더 주도적으로 어쩌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저는 좀 더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의 신뢰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뭐 어릴 때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지금도 뭐 공부를 못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과학고를 생각할 네. 정도면 그래서 뭐 아, 어릴 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아. 뭐 책을 많이 읽게 했다거나 뭔가 그런 환경들이 있었을까요? 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단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책은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자랐어요. 근데 어떤 책을 읽었냐? 저희 그 책장 가장 아래쪽에 전래동화가 있었는데 저는 시리즈로 된 거를 계속 읽었고 계속 읽는데 다 읽었네? 그러면 조금 좀 질리지 않게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것부터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었던 게 저의 창작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에 대해서는요. 지금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빛나 쌤이라고 하시는데 빛나 선생님께서 지금 조금 많이 슬퍼하고 계시고요. 제가 그림을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업은 조금 뒤처리 되면서 고등학교 지망에 실패한 게 저게 조금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때 공부를 살짝 놨어요. 살짝 놨더니 그냥 중간은 유지하게 되는데 중간 이상에서 올라가지는 못하게 되었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책은 많이 읽는 게 좋고 공부는 자유로 두고 싶습니다. 보통 누구나 슬럼프를 겪잖아요. 네. 근데 특히 또 이런 집필이나 창작하는 네. 분들의 슬럼프 왔을 때만큼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옆에서 보면 또 지켜볼 때 힘들 때를 보게 되는데 그 슬럼프 올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 슬럼프가 왔을 때 일단 제가 웹툰 작가로서 왔으니까 그림을 아예 못 그리게 됐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때 그림을 한 장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그림이 저에게 있어서 상처가 된다면 그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 저를 되게 가꿨어요. 제가 슬럼프가 오면은 그때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 학교에 가는데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데도 막 세수하고 클렌징 폼으로 다 세안하고 뭐 좋은 향 있다는 뭐 향수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것도 사고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 건강한 음식 그런 걸 찾아서 저를 좀 더 내가 좀 더 소중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요인인 자존감을 채울 수 있게 저를 좀 더 소중히 했던 것 같습니다. 김나연 작가님, 제가 들어본 강의 중에 가장 상큼하고 발랄한데 아주 멋진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되게 꿈을 되게 여러 가지 꾸셨는데 그 어느 하나 진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게 너무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리고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 점인데 뭔가 제주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만나보면 되게 제주에 사는 한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데 그렇게 한계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막 한계를 느끼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 한계를 느끼는지 좀 궁금하고. 제주도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니면 그냥 청소년들 아니면 20대 다들 알고 계시는 단어가 탈제주라는 단어예요. 제주를 탈출하겠다. 약간 좀 더 탈출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 이러한 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 첫 번째로 만나는 장벽이 대학교예요. 제주도에는 대학교가 3군데 혹 4군데 있어가지고 좀 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반절 정도는 외부 육지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제주도가 문화산업 공간이 정말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좀 차차 나아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표상으로 봐도 서울의 뭐 10분의 1 그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영화도 적고 상영시간표도 적고 저기서 하는 뮤지컬 레베카를 여기서는 볼 수 없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발달된 좀 더 웹 콘텐츠 이 부분에 좀 열광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콘텐츠가 있지만 그래도 난 서울에 가고 싶어 누구나 하면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나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혹은 도시 사람에 대한 약간 좀 도시 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진지하게 회사나 기회의 공간인 육지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